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오늘로서 만 3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 그보다 더 큰 관심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못지않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조짐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장제원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만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당선인 비서실장이 안철수 인수위원장 만난 게 뭐가 문제냐. 근데 요새 그만큼 아주 민감한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인수위원회는 삼청동에 있지만 당선인 비서실은 통이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려면 일부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만나러 갔다.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근데 언론 보도는 분당갑 출마를 권유한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최측근이라고 하죠. 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잠깐 차담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있어.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지만 당장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인수위원장으로서 큰일을 마무리하면 본격적으로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고민은 경기도지사 선거 지원이나 지방선거 승패가 걸린 지역을 열심히 돕겠다는 생각인데 효율적인 지원 방식은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을 포함해 필요한지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당내 안팎의 여러 의원, 경기도 내 출마자들이 안 위원장께 출마를 요청하는 의견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한테 출마를 권유한 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러나 안철수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도식 인수위원이 얘기한 걸 보면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출마가 거의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통이동에 출근하면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과제 전체 발표를 맡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이거 잘 생각해 보시죠. 안 나온다고를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인수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그 머리 좋은 사람이 그럼 국정과제 그거 마침 또 내일 발표합니다. 그거 발표한다고 딴 일은 이만큼도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건 아니죠. 고민이 좀 덜 끝났다. 그게 김도식 인수위원의 이 전언으로도 왜 김도식 인수위원이 오늘 굳이 그 얘기를 했을까요? 기자들한테 그냥 자기 일만 얘기하면 될 텐데. 그런데 오늘 굳이 이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보궐선거 출마, 이게 저는 임박했다고 봅니다. 선언이 임박했다. 안철수 위원장도 이렇게 해서 지금 부인을 안 합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죠. 4월 29일 날 이 문제에 관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그거 생각해 본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때 지금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4월 29일 그때는 생각해 본 일이 없다. 29일에서 지금 며칠 지났습니다. 생각하고 있겠죠. 왜?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3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입니다. 내일. 그런데 마침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내일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그러니까 10개인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인수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각 부처들로부터 보고를 쭉 받았죠. 그 보고를 받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맞춰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해야 될 거, 임기 초반에 해야 될 거, 중장기 과제로 넘겨야 될 거,
그러니까 임기 중후반에 해야 될 거, 아니면 중장기 과제로 넘겨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서 내일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얘기한 전체 발표를 앞두고 뭐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그것도 내일 뭐 발표를 하고 나면 내일 오후부터는 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내일 오후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 지금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이 7군데입니다. 그중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갈 수 있는 곳은 분당갑이죠. 왜? 자,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당갑에는 성남이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렇게 본인이 창업해서 애지중지하고 최근에는 국무총리하고도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로 나가면 안랩 주식을 백지 신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국무총리로 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안랩 주식을 백지 신탁하기 싫다. 내 안랩 주식은 대통령 아니면 안 바꾼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마 그런 생각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로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랩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본인의 분신이죠. 저는 뭐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그쪽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는 됩니다. 본인이 그만큼 애착이 있는 그 회사고요. 본인이 거기서 그 주식을 다 팔면 한 뭐 1,900억, 2,000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뭐 안랩은 안철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컴퓨터 바이러스로 시작을 했던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안랩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분당갑이요. 더군다나 이건 뭐 수도권이니까 수도권 중에 뭐 핵심적인 수도권이죠. 그러니까 안철수와 같은 거물급 정치인이 여기에 출마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은 뭐 정치적 연고권을 안랩 본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분당갑에는 또 각종 우리나라의 그 IT 회사들이 몰려 있습니다. 정말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서는 야, 여기가 하늘이 점지해준 나의 지역구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출마 명분이 있는 곳이다. 더군다나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뭐 계속해서 뭐 전략공천은 아니지만 뭐 거기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을 뗀 적이 있죠. 그런 점을 보면 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출마 명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출마해서 배지를 달면 이거는 과거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달았던 배지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제3정당, 집권당과 제1야당이 아닌 제3정당의 또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있죠. 그러나 집권당의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에 당당히 도전해서 배지를 단다면 이건 집권당의 국회의원이 되고 집권당의 유력 정치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내년 6월 10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그 임기를 뭐 못 채운다면 말할 것도 없고,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내년 6월 11일 날 다시 전당대회를 해야 되죠. 그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출마를 해서 국민의힘 집권당의 대표를 노려볼 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지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출마의 명분, 지역구와의 연고성, 뭐 이런 것들로 볼 때 상당히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다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가마는 태워드릴 수 없다. 그리고 일부 당내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박민식 전 의원, 원래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뭐 특보죠. 박민식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거기에 안철수 인수위원장한테 무슨 전략 공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안철수 인수위원장한테 그건 저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략 공천을 하든 당내 경선을 하든 지금 당내에서 적어도 야권 지지자들한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만약에 경기 성남 분당갑에 나온다면 어떤 누구보다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국민의힘의 총선거 역량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경쟁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선택이 중요한 거죠. 그 선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닌가. 오늘 그 최측근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운을 뗀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또 명분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제 발표를 한다면 내일 오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재보선 후보 등록을 문을 닫기 전에 발표를 하고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오후. 그러니까 금명간 여하튼 출마를 하든 안 하든 뭐 내일 오후까지 발표 안 하면 출마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재명 상임고문은 어떠냐? 이것도 이렇게 약간 뭐 틈새를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오늘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원래 그 뭐 본인이 얘기할 건 아니죠. 근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지금은 출마 여부에 대해 판단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일이다.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국민이나 당에서 큰 역할을 요청한다면 그때 고민할 사항이다. 이재명 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보궐선거 출마 이야기는 나누지 않고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재명 고문이 대선 후에 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하고 한번 통화를 했다는 것이고요. 근데 최근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도 통화한 듯한 지금 분위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재명 고문이 보궐선거 출마하는 부분에 관해서 자기는 듣지도 못했고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 일처럼 지금 그 보궐선거 출마 결정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일까? 통화해서 얘기를 한 거죠. 한 것이고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고문의 총대를 메고 지금 국민 여론을 간보기 위해서 방송에 나와서 공표를 한 겁니다. 이재명 고문 지금 출마 굉장히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이재명의 지역구 쇼핑 얘기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분당 을에 김병욱 의원을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시키고 그리고 거기 보궐선거 자리가 나면 자기가 거기 나오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고 그 바람에 김병욱 의원이 그냥 성남시장 출마를 포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분당갑이 비었습니다. 바로 옆에. 그런데 분당갑에 나오려고 했더니 분당갑은 대장동을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장동 품고 있는 지역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 분당갑 출마 얘기가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상임고문이 팍 쫄아서 분당갑을 포기한 것 아닌가요? 저는 포기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기는 것이 계양을입니다. 인천 계양을. 그러니까 분당갑이 무서워서 인천 계양을로 도망가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출마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고문이 정말 자기가 대선 패배를 극복하고 뭔가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자기 집이 분당을에 있지 않습니까? 분당을에 나오거나 아니면 그 옆 동네인 분당갑을은 뭐 그 같은 분당이니까 거기서 나올 때는 그나마 명분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명분은 약하죠. 대선 패배한 지 얼마 됐다고. 한 달 남짓 지났는데. 2달 안 됐습니다, 아직. 그런데 거기서 뭐 출마한다? 그것도 명분이 약한데. 거기가 무서우니까 저 멀리 듣도 보도 못한 이재명 고문이 듣도 보도 못한 인천 계양을로 간다? 명분이 없는 거죠. 거기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출마한다고 하면 당선은 될 겁니다. 왜? 거기는 뭐 민주당 표밭이니까 충분히 전 당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뭐 이재명의 지역구 쇼핑 거 보니까 어느 댓글 단 분들이 아니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 해서 어떻게 당선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당선된다고 봅니다. 다만 물론 그런 건 있죠.
거기 이미 민주당 후보로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여러 명이 한다든가 이렇게 돼서 표가 완전히 갈린다면 모르지만 글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웬만하면 하여튼 당선된다. 이변이 없는 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오늘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고문 얘기를 슬쩍 얘기한 거는 그 간보기보다 하나 더 나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임박했다고 보는 거죠. 임박해서 한번 운을 떼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할 것이다. 근데 저는 포기할 걸로 봤죠. 아무리 본인이 금배지를 달아서 자기한테 몰려오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성남 분당경찰서가 성남FC 그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더군요. 뒤늦게. 그런 것들. 그러면 벌써 압수수색 당한 게 법인카드 관련한 경기도청 압수수색, 성남FC 그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청 압수수색, 경찰이 벌써 2건을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향한 경찰의 접근이 매우 빨라지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그걸 방어하려면 불체포 특권 이걸 가져야 된다. 그럼 배지를 달아야 되는데 성남 분당갑에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인천 계양을로 튀자. 좀 더 쉬운 곳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조롱을 받아야 됩니다. 선거판이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걸로 아마 흘러갈 걸로 본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재명의 비겁함을 공격함으로써 지방선거에 뭐 그렇지 않아도 검수완박 등등으로 민주당이 지금 핀치에 몰려 있는데 거기다가 이재명의 비겁한 이재명 이걸 그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지방선거를 치르고 재보궐선거 7군데를 치르면 저는 뭐 국민의힘이 없던 변수가 나타나서 진짜 천우신조다.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다. 저는 그런 그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명분 있는 선택 그게 저는 출마라고 보고요. 이재명 고문의 명분 없는 선택 그거는 개양을 출마인데 그 출마는 저는 뭐 결국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시죠. 뭐 워낙 이재명 고문의 움직임은 뭐 예측 불허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더 지켜보시고 여하튼 될 경우에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전망은 청신호가 켜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